여러분, 수납장 구매하실 때 어떤 기준으로 구매 결정하시나요? 가격, 디자인, 아니면 사이즈? 보통 이렇게 세 가지 기준을 두고 구매를 할 것 같은데 저는 보통 네이버나 쿠팡에서 검색해보고 리뷰와 유튜브 영상들을 참고해서 구매를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다 자기 제품이 좋다고 하는데 아니 그러면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구매를 해야 실패 없는 수납장을 구매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궁금하시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알려드리는 세 가지 법칙만 제대로 알고 고르면 수납장은 평생 후회 없이 쓸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고 사면 진짜 100% 1년도 못 쓰고 버리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수납장도 있으니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바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사이즈부터 보지 말고 용도 먼저 정하라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수납장을 어디에 둘 건지를 먼저 고민하시면서 사이즈를 정하게 되는데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을 넣을 건지를 먼저 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LP를 보관하실 건가요? 아니면 여기저기 굴러다니는 책들을 정리하실 건가요? 아니면 전자기기 또는 이불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우선 어떤 물건을 수납할 건지가 먼저 정해져야 거기에 맞는 깊이, 높이, 내부 구조가 결정이 됩니다. 이렇게 보관할 물건이 정해지면 사이즈는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될 테니까요. 용도 먼저 정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소재는 공간에 따라 달라져야 됩니다. 첫 번째로 용도가 정해지셨다면 이제 드디어 어디에 수납장을 둘 건지를 고민해 보시면서 재질을 결정하시면 됩니다. 이게 만약에 결정되면 소재는 또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이즈는 각자 공간에 맞게 측정 후 정하시면 되고 소재는 베란다 같이 외부에 둘 거면 야외 수납장을 선택하시게 될 텐데 그런 플라스틱 소재나 철제 수납장을 고르시면 되고 욕실이나 다용도실에서 쓰실 거면 당연히 또 플라스틱이나 어떤 스테인리스 수납장을 고르시면 되고요. 그리고 집안 내부에 둘 거면 원목, 철제 이런 걸 또 고르시면 되거든요. 그렇다고 꼭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왜냐면 요즘은 솔직히 집안 내부에서도 어떤 스테인리스나 플라스틱 소재의 가구를 많이 사용하시기도 하고 USM처럼 철제 모듈 가구를 포인트로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각자의 인테리어 분위기에 맞게 정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는 용도, 사이즈, 어디에 둘 건지, 소재까지 정해지셨잖아요. 그러면 소재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도움받을 수 있게 정리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왜냐면 저희 솔직히 수납장을 짧게 쓰고 버리실 거면 저가 가성비 수납장도 괜찮은데 아니 이왕 사는 거 10년, 20년 오래 쓸 수 있는 수납장을 사면 더 좋잖아요. 그럼 당연히 내구성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겠죠? 여러분, 내구성은 무조건 재질에서 갈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재질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대중적으로 많이 쓰이는 중국산 가성비 원목 수납장 같은 경우 처음 사들이면 불쾌한 냄새 빼는 데만 한 달이 넘게 걸리잖아요. 그런 이유가 MDF 소재 또는 PB 소재나 무늬목을 사용해서 만든 수납장이라서 그런 건데요. 이렇게 입자가 작은 건 MDF, 입자가 큰 건 PB 소재인데 둘 다 못 쓰는 나무를 잘게 부순 후 접착제를 섞어서 열과 압력을 가해 만든 합판이라 이렇게 불쾌한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고 실제 유해 물질도 많이 나온다고 하니 이 두 소재는 절대 비추입니다. 그리고 이런 소재는 이사 한 번만 잘못해도 덜컹거리거나 여름철 한 번만 지나도 습기 때문에 바로 변형이 와서 오래 쓰지도 못하거든요. 특히 무늬목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이렇게 얇은 나무를 MDF나 PB에 붙인 마감재라서 속은 결국 똑같은 소재로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목 수납장은 조금 비싸더라도 참나무나 고무나무나 호두나무 이런 좀 고급 소재를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저가형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PCV나 그리고 PP 그리고 ABS라는 소재가 있는데 ABS 순서로 고급형 소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플라스틱은 약 60도 이상의 열기에도 변형이 발생하거나 그런 고온에서 유해 물질이 나올 수 있어서 PCV나 또는 PP 소재는 좀 비추고 가급적이면 ABS 이상 소재의 원단을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ABS 소재는 실제 고급 수납장이나 가구류에서도 많이 활용되는 소재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다음으로 철제 소재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반적인 강철 스틸, 스테인리스, 알루미늄이 있는데요. 단점은 아무래도 철이니까 무거운 점과 스크래치에 약하고
녹이 잘 쓴다라는 단점 말고는 없어 보이는데, 일반적인 스틸 소재의 분체 도장 처리된 철제는 스크래치의 약한 점과 녹이 잘 쓰는 단점을 보완해 주기도 하니까요. 선택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간략하게 소재의 장단점 및 특징을 알아보았는데, 추가적으로 이 소재는 가격에 좀 영향을 많이 미치는 요소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상세 페이지에는 정말 작은 글씨로 표현해 놓거나 아예 표기를 안 하는 것도 많으니까, 온라인에서 사실 때는 상담을 통해서 꼭 물어보시고 구매하시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동 가능한 수납장을 선택하시는 게 무조건 오래 갑니다. 고정형이나 분해가 안 되는 그런 수납장은 이사하거나 가구 재배치할 때 거의 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 5년 전부터 모듈형 수납장이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모듈형은 이사할 때 쉽게 분해 조립도 편하게 할 수 있고, 짐이 만약에 늘어나면 위에 하나 더 아니면 옆에 하나 더 추가해서 연동 확장도 가능하니 활용도가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이미 단종된 수납장이라면 기존 거랑 연결도 안 되고 정말 곤란하더라고요. 그래서 확장 가능한 구조인지 브랜드가 꾸준히 판매하는 제품인지도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연동 가능한 모듈형 수납장을 선택하는 게 똑똑한 소비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추천하는 수납장은 철제 모듈 수납장입니다. 저도 예전에 이사를 한다고 수납장을 샀던 경험이 있는데, 그냥 눈에만 예뻐 보이니까, 그리고 저렴하니까 가성비로 샀다가 완전 망했거든요. 우선 문제점이 문이 잘 안 닫힙니다. 그리고 조립하자마자 막 좀 유격이 있어서 흔들리거나, 아니면 이사할 때는 거의 버리고 가게 되는 그런 쓰레기가 되는 경우도 많고, 예쁘기만 한 가구는 절대 오래 못 쓰는 가구, 결국 돈 낭비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철제 모듈 수납장은 일단 한번 사면 솔직히 기본 10년을 쓸 수 있거든요. 특히 모듈식 구조면 이사할 때 분해를 해서 들고 가면 되니까 괜찮고, 그리고 짐이 만약에 늘어나면 모듈을 추가해서 쓰면 되니까 활용도도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USM처럼 철제 모듈 가구는 인테리어적으로도 포인트를 줄 수 있으니까 너무 예쁘고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철제는 또 유행이 거의 없잖아요. 최근 3년 정도 USM 같은 철제 모듈 가구 유행을 하기 시작하면서 철제가 급부상을 하게 된 거지, 원래는 유행이 없던 소재였던 거 아시죠? 그런데 단점으로는 좀 차가운 분위기를 싫어하시는 분들이나, 요즘 어느 집이나 다 철제 모드를 쓰니까 너무 흔하잖아요. 그래서 더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조금 무겁다? 라는 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 일단 수납장은 예쁜 것보다는 내 생활에 맞는 거를 구매하시면 좋고, 소재를 무조건 꼭꼭 고려해서 오래 쓸 수 있는 소재를 선택하자 이고, 그리고 싸게 사는 것보다 모듈 형태로 잘 고른 하나가 정말 오래 쓴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수납장 고민 중이시라면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꼭 메모해 두시고 활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다른 가구도 궁금하다는 내용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떤 가구든 다 조사해 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